안녕하세요. 오늘 BR의 세미나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계산이론연구실 신입생 진현동 학생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Self-Training with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 Improves Chain of Thought Reasoning입니다. 해당 논문은 기존 Mathematical Reasoning이라는 태스크에서 쓰이던 Self-Training의 DPO를 결합한 연구로서 방법론 자체가 크게 새롭진 않지만 학습 기법이 다른 태스크에도 적용해 볼 가치가 있어 보여 오늘 소개드리려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날 랭귀지 모델들은 다양하고 또 복잡한 태스크들을 곧잘 해결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랭귀지 모델들이 어떤 추론 과정을 거쳐 그런 아웃풋을 내뱉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번역이나 정보는 잘 제공해주는 모델이 간단한 수학 문제는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스메디컬 리즈닝이라는 과업이 존재합니다. 매스메티컬 리스닝은 어떤 쿼리가 주어지면 정답뿐 아니라 왜 그렇게 계산했는지에 대한 레셔널을 함께 제공하는 태스크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계적 추론을 통해 성능을 끌어올리는 체인 오브 소 방법론이 한창 관심을 끌었었죠. 챗GPT 같은 상용 LLM은 이미 이런 매스메티컬 리즈닝을 상당히 잘하는 반면에 햄빌리언보다 작은 언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능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모델들에서도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연구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방법론은 바로 이 셀프 트레이닝 기반의 방법론입니다. 셀프 트레이닝이란 소수의 라벨드 데이터와 많은 양의 언라벨드 데이터가 있을 때 슈도 레이블링을 통해 언라벨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론으로 레이블드 데이터가 부족한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쓰기 유용한 방법론입니다. 알고리즘은 오른쪽과 같은데요. 먼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라벨드 데이터에서 파인 튜닝 시키고 해당 모델로 언라벨드 데이터를 슈도 레이블링합니다. 해당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언라벨드 데이터셋이 문제와 정답만 주어지고 추론 과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슈도 레이블링은 이 추론 과정, 레셔널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만약 정답이 맞았다면 해당 샘플을 레이블드 데이터셋에 추가하게 됩니다. 업데이트된 데이터셋에서 모델을 다시 파인튠하고 이를 반복함으로써 성능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런 셀프 트레이닝 과정은 얼마나 슈도 레이블링이 정확한지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DPO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버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뒤에서 설명할 예정이라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전달드리자면 슈도 레이블링 이전에 DPO 튜닝을 적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슈도 레이블링의 정확도를 끌어올려 전체적인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그림에선 2번과 3번 스텝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메소드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릴레이티드 워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인데요. 앞서 모티베이션에서 챗 GPT 같은 커머셜 LLM은 이미 성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에 착안하여 크고 성능이 좋은 LLM의 추론 과정을 모방하여 작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바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입니다. 아래 그림은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의 한 예시로 LLM이 생성한 단계적 추론 과정을 질문과 대답을 나누어 학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진 않지만 베이스라인으로서 비교하고 있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프리퍼런스 학습을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유명한 방법론 중에 하나죠.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Preference, RHF라고 불리는 방법론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챗GPT를 만든 오픈AI에서 제안한 것으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람이 선호하는 응답에 얼라인시키기 위해서 강화학습을 적용한 방법론입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아웃풋을 평가하는 리워드 모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람이 일일이 LLM의 아웃풋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리워드 모델 역시 랭귀지 모델을 이용합니다. 휴먼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를 이용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강화학습시키는 거죠. 이때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은 쿼리, 선호응답, 비선호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호응답을 win, 비선호응답을 lose로 표현합니다. 리워드 모델은 선호응답의 리워드를 높이고 비선호응답의 리워드를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반면 강화학습에서는 리워드는 높이되 사전 학습 정보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프리트레인과 너무 달라지지 않도록 컨스트레인을 줍니다.
다음은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입니다. 앞서 줄곧 사용해왔던 DPO인데요. RLHF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키고 다시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리소스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복잡하게 됩니다. 이를 간소화하고자 제안된 방법론이 바로 DPO인데요. RLHF로부터 잘 정의된 로스 펑션을 만들고 해당 로스 펑션에 기반하여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으로부터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해당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그림을 보면 리워드 모델이 없어졌고 강화학습이 다이렉트 파인 튜닝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데리베이션은 좀 복잡해서 핵심만 전달드리자면 강화학습이 어떤 수렴 모델이 있을 텐데 그 강화학습의 가상의 수렴 모델을 저 수식적인 데리베이션을 통해서 디파인하고 해당 모델로 수렴하면 최적화가 된다는 것을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이 다른 응답보다 선호될 확률을 맥시마이즈하는 로스를 잡음으로써 강화학습 없이도 이 가상의 수렴 모델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DPO의 핵심입니다. 이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휴먼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을 직접 학습하기 때문에 다이렉트 프리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실 DPO를 이해하고 나면 이 연구의 방법론은 비교적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레이블드 데이터셋에서 모델을 파인튠 시키고 DPO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언라벨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템퍼러처를 0.7로 설정한 뒤 질문당 레셔널을 5개 정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골든 앤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답을 맞췄을 때 위닝 원으로 분류하고 실패하면 루징 원으로 분류함으로써 DPO 데이터셋을 컨스트럭트합니다. 컨스트럭트된 DPO 데이터셋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DPO 학습을 진행하고 이 생성된 DPO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질문당 K개의 레셔널을 생성하는 슈도 레이블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슈도 레이블링 된 것 중 앤서가 맞은 애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요. DPO 데이터셋과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생성할 때 학습 데이터에 중복이 없을 수 있도록 자카르드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이용한 디듀플리케이션을 진행해 줍니다. 작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레셔널을 올바르게 작성하더라도 수식 계산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익스터널 칼큘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칼큘레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배치 사이즈를 1로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 역시 익스터널 칼큘레이터를 사용하는데 이를 트랜스포머와 컴패터블하게 커스터마이즈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배치 사이즈를 늘려 계산할 수 있다는 것과 그때의 스피드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페리멘털 세팅입니다. 트레인과 이발 데이터셋은 GSM8K 트레인을 스플릿에 사용하였고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위해서 멀티 RS, ASDIV, 스탬프와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트레인 데이터는 레이블드 데이터셋과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사용되었는데요. 어떻게 나눴는지 혹은 중복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레이블드와 그냥 Y만 떼가지고 중복으로 사용한 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베이스 모델은 플랜티파이브와 라마펠리를 사용하였고 파라미터 수는 아래 표와 같이 안해봤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셀프 트레이닝,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클로즈드 소스 모델을 사용하여 비교하였고요. 먼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셀프 트레이닝과의 비교입니다. 일종의 어블레이션으로 보는 게 적절하겠는데요. 플랜티5 모델에서 기존의 방법론 대비 전반적으로 성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스텝이 반복됨에 따른 트레이닝 어큐러시 증가 그래프인데요. 저자들은 플랜티5 베이스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이 수렴한 반면 라지에서는 스테디 임프루브먼트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적당히 큰 모델에서 성능 상승의 마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성능 증가폭은 라지 쪽이 좀 더 스테디한 경향이 있지만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는 살짝의 트릭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칼큘레이터 유무에 따른 밸리데이션 어프로치인데요. 당연하게도 외부 칼큘레이터를 뺐을 때 성능 조합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델 성능은 40대까지가
맥시멀하게 나타났고요. 이제 다른 방법론들과 비교할 차례입니다. 먼저 플랜티5 패밀리와 비슷한 모델 사이즈를 가지는 애들과의 비교인데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그리고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론들과 비교하였을 때 해당 논문의 결과가 가장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막 패밀리에서의 비교인데요. 클로스드 소스 모델은 워낙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고 크기도 커서 비교를 하는 것이 어려우며 라마트에서 학습된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된 모델들에 비해서도 성능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모델들이 60대까지 이르는 거에 비해서 아워스에 나와 있는 것은 54.7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없는 모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교 우위에 있으며 추후 논리지 디스틸레이션과 함께 적용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논문을 발표드린 이유는 DPO에 기반한 셀프 트레이닝 방법론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전학습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파인 튜닝 시키기 위한 레이블드 데이터셋과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이 있어야 합니다. 저자질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드 데이터셋에서 레셔널을 떼어내어 활용하였는데 추가적으로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사용한다면 기존의 학습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골든 앤서 또는 오토메이티드 프리퍼런스 클래시파이어가 필요합니다. 해당 논문에서 DPO를 적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슈도 레이블링을 하고 싶은 것이 레셔널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든 앤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에 기반해서 레셔널의 선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죠. 만약에 저희가 이 프레임워크를 따라가고 싶다면 이와 유사한 프리퍼런스 판단 방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골든 앤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레셔널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골든 앤서가 맞았고 틀렸고를 가져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골든 앤서가 없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게 좋은지 이게 나쁜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하다면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칼큘레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발표가 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 것 같은데 일단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Question. yeah. If that's okay, really great presentation, by the way. I really love the way you presented it. I love the methodology that the authors presented. I think it's very novel. However, I do take issue with their evaluation and kind of the way they're exhibiting the results. So I was wondering, do the authors mention anything about like the impact of the processor architecture on the performance? Because it mentions in the paper, I remember it mentioned in one of the figures that they're using an NVIDIA A40 GPU, but I'm just worried that this DPO algorithm is going to be very processor dependent, especially if it leans more towards Harvard architecture than von Neumann, given the mathematical and chain of thought basis. But I feel like I know most ML experiments make use of like a standard GPU, but this DPO algorithm in particular, I feel like it could be non-trivially influenced by this underlying processor architecture. What do you think? Actually, the DPO algorithm does not depend on the baseline architecture, and because DPO is just kind of supervised fine-tuning based on the loss from the reinforcement learning RLH. So the overall process is not that much different that of fine-tuning some kind of models. I However, guess I meant in what combination with the calculator, sorry. yeah, that part is kind of problematic because they uh use Python eval function, built-in eval function to evaluate the expressions. So in the examples, so that blue
latter parts are recognized by the in the decoding step as an expression, and they apply Python eval function. And they insist that they used customized calculator can be utilized in the transformer library so that the parallel execution is possible. So there may be it might not be fair to compare with other results. I feel like the However, baselines is a bit unfair, especially given that they were really ambiguous about their yeah, processor and as well as like the other hardware requirements, including the external calculator, which honestly I feel like they should have done an ablation test yeah, to that's check true. because the calculator can like sorry. Yeah, the GPU hardware used for the comparison with other methods are not fair because they used A40 GPUs and other baselines may use other GPUs. So then that's true. However, the main comparison with other methods are based on the accuracy, not the uh, flops or something like that. So uh, in the software level test, we can take some that kind of worries away Mm. in the point of view of accuracy. That's true. Okay, yeah, from accuracy. Yeah, I just thought it yeah. seemed a little bit too convenient that they used like the NVIDIA A40 GPU, especially like becaus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initial DPO steps and the pass at 10 match, it just seemed a little like it worked out a little too nicely in their favor, Yeah, it's frankly. kind of cheating in that point. Okay, thank you.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 혹시 셀프 트레이닝 할 때 데이터는 전부 다 GSM 8K 기준인가요? 네네, GSM 8K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같은 세팅에서 실험을 한 것 같아요. 이 셀프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일종의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이 프리트레인드 하고 파인 튜닝 한 번 한 거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셀프 트레이닝은 이거 가지고서 언레벨드 셋을 그 슈도 레이블링해서 반복 학습한 거를 여기서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학습 스텝은 여기 밸류가 이 이터레이션 밸류랑 똑같아가지고 이터레이션 3까지 학습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 네, 그 이밸류에이션에 쓰는 데이터셋은 어떤 거였죠? 이벨루에이트도 GSM8K입니다. 원래 GSM8K가 트레인하고 테스트밖에 없는 데이터셋인데 트레인의 일부를 떼가지고 밸리데이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멀티 에리스랑 ASTIB는 따로 안 쓰는 건가요? 얘네는 테스트에만 활용을 합니다. 방금 테이블을 보시면은 그 학습은 GSM8K에서만 진행을 하고요. 테스팅은 다른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테스팅을 합니다. GSM 8K가 그 초등학교 수준 수학 문제로 네네,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나머지도 다 똑같은 거 같네. 멀티 에리스가 조금 아, 더 쉬울 것 같고요. 네네네. 비슷한 아, 수준의 수학 문제들인데 아마 수준에 따라 ASDV랑 SVAMP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보시면은 멀티 아리스에서는 좀 더 성능이 잘 나오고요. 비슷한 수준인가 보네요. 지금 성능이 크게 차이는 안 음, 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멀티 멀티 아리스만 에리스가 좀 좀 쉽고. 많이 쉬울 것 네, 네, 같았습니다. 많이 쉬운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플랜티파이브가 뭐 빌리언 단위 네네. 모델도 아니라 밀리언 단위라서 물론 네네. 성능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 이런 게 MATH 그 매스 그거는 고등학교 수학 문제 정도 되던데 그런데도 한번 적용시켜 보면 아, 궁금하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결과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더 못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초등학교 수준 추론도 이 정도인 거를 확인해 봤을 때. 그래서 저자들도 이게 익스터널 칼큘레이터를 굳이 적용하는 이유가 워낙 수식 익스프레션 계산하는 게 틀린 일이 너무 잦으니까 그 익스터널 칼큘레이터를 가지고서 결과값을 덮는 거예요. 그 는 이후 부분만 토큰을 덮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아직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챗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챗에 질문이 있습니다. 아, 채세요? 아, 네. 아, 그쵸. 셀프 트레이닝 프레임워크가 맞는데, 슈도 레이블링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DPO를 활용한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PO를 슈도 레이블링에 채택한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음, 방금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따로 그거에 대해서 논문에서 언급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논문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런 셀프 트레이닝의 방법론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슈도 레이블링이 보다 정확하면 좋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DPO를 적용해서 그 슈도 레이블링 이전에 DPO를 통한 추가 학습을 진행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모티베이션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발표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DPO를 하기 전과 DPO를 하기 후에 이제 슈도 레이블링의 정답 개수를 비교하는 피겨가 있는데 그 피겨에 보면은 이제 DPO를 학습하고 나서 정답이 포함된 답변이 많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그 아까 좋습니까? 전에 네, 아까 전에 결국은 익스터널 칼큘레이터를 쓴 배치 사이즈를 원으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익스터널 칼큘레이터를 GPU 단으로 옮겨서 GPU에서 구현을 한 다음에 GPU에서 그 모델 안에다가 칼큘레이터를 인코퍼레이트 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채용할 수 없을까요? 음, 모델 안에 인코퍼레이트 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밖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만든 모델이 다른 칼큘레이터하고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GPU가 정보를 밖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밖에 처리를 못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럼 굳이 네. 그거를 밖에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칼큘레이터 자체를 GPU에 넣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배치를 한 번만 해야 되는 단점 없이 그냥 그 안에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모델 안에다가 결국은 그 칼큘레이터를 박아놓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쵸. 지금 저자들이 구현한 게 그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디코딩해서 결과물을 뽑아낼 때 칼큘레이터를 패럴렐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시킨 거고 기존의 네. 방법론은 디코딩이 끝난 상태에서 익스터널 칼큘레이터를 쓰기 때문에 이제 음, 배치를 하나씩 해서 끝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 저자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예, 저자들이 그걸 컨트리뷰션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거는 패럴라이즈 할 수 있어서 기존 방법론보다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다른 디스커션? 네, 놓친 것 같은데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네. 저 계산 과정을 병렬화 한다는 부분이 그 어디에 나와 있나요? 아, 페이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뭐 페이퍼 또는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런 아, 내용. 네. 저 병렬하는 이 슬라이드가 맞고요. 그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슬라이드가 지금 병렬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네네 병렬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림을 보시면 배치 사이즈가 기존 방법론 중에 하나인 칼포머를 들고 와 있는데요. 그게 회색이고 그 hours 메소드가 이제 배치 사이즈를 늘려서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네, 네. 그래,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기존 방법론에서는 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익스터널 칼큘레이터를 썼기 때문에 혹은 이제 디코딩 과정에서 썼어도 이게 병렬화가 안 됐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 하나씩밖에 못 했는데 자기들이 임플멘테이션 잘 해가지고 이거 패러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큰 컨트리뷰션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자들이 이거를 하나의 컨트리뷰션을 꼽고 있어가지고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걸 어떻게 했는지가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고 이제 트랜스포머 컴패터블하게 파이썬 이벨 펑션에 기반해서만 작성했다고만 이야기가 있어요. 아, 알- 실질적으로는 이제 GitHub 구현이나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계산 과정을 네네. 학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저 계산 과정 그쵸, 그쵸. 자체를 병렬화하는 것만 얹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게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명확하지 못한 점이나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 혹시 unlabeled set은 어떤 걸 사용한 건가요? 언레이블 셋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트레인 둘 다 똑같이 GSM 8K 트레인셋에서 뽑았다라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GSM 8K가 쿼리, 레셔널, 앤서 이렇게 세 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레셔널 파트만 빼가지고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레이블드랑 언레이블드를 어떻게 잘 스플릿 했는지나 몇 개씩 했는지나 아니면은 두 개 중복해서 사용한 건지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구현을 아마 재현할 수 있게 해놓은 구현이나 이런 걸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확인은 안 했어요. 그 unlabelled로 레이블을 그 DPO로 이제 LLM으로 레이블링을 하게 되면은 그 네네. 새롭게 어쨌든 데이터를 만드는 거니까 뭐 그쵸. 기존에 있던 데이터랑 조금 다른 좀 다이버스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이 네. 논문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 다이버스하게 만드는 파트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템퍼러처 조정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템퍼러처 0.7로 조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5개를 뽑고 이제 이 정답에 맞추는데 성공한 거 실패한 거로 나눠가지고 데이터셋을 일단 만듭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 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DPO 학습을 진행하고 나면은 이제 슈도 레이블링을 할 거잖아요. 이 슈도 레이블링에서 몇 개를 슈도 레이블 샘플을 만들 건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실험 테이블에 보면은 K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K가 3이라는 거는 샘플을 슈도 레이블링 할 때 샘플을 3개 만들었다는 뜻이고 5개, 10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능을 확인해 보시면은 샘플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학습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에 성능이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 GSM 네네. 8K로 이제 unlabel을 레이블로 바꾼 거면은 네네네. 어 그냥 GSM 8K만 전체적으로 쓴 거랑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템퍼러처로 이제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 생성된 템퍼러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그 원래 GSM 8K랑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혹시 나와 있나요? 그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분석은 따로 없고요. 아, 대신에 이제 중복되는 게 겹치면은 뭔가 이미 있었던 거를 한 번 더 학습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시밀러리티를 재서 스레시홀드보다 넘어가는 애들은 버린다라는 이야기만 있어요. DPO 시뮬러리티 스텝에서도 한번, SFT에서도 그 슈도 레이블링에서도 한번. 그래서 디듀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조금 좀 네.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 DPU 옵티멀리티를 증명하는 수식 같은 게 있었는데 한번 다시 보여주실 네. 수 있나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요거를 어떤 부분을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옵티멀리티를 음, 증명을 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수식을 보시면은, 혹시 첫 번째 수식 이해되시나요? 첫 네, 번째 한눈에 수식이 딱 봐서 이제, 잘 모르겠긴 한데, 네. 자, 첫 번째 줄이 무슨 이야기냐면, 왼쪽에 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리워드고요.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할 거고, 그 다음에 파이세타라는 어떤 모델의 파라미터의 디스트리뷰션과 그 다음에 어떤 레퍼런스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강학습이라는 건 리워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프리트레인드가 되어 있는 모델이란 말인 거죠. 근데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모델과 너무 달라져 버리면 사전 학습된 정보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컨스트레인을 주는 게 일단은 RLHF을 사용하는 로스입니다. 일종의 CPU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이제 오브젝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KL 다이버전스를 풀어가지고 계산식을 전개를 하는 과정이 한 네다섯 줄 정도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 계산을 한 최종 결과물이 아래 수식인데 이제 사실 수식 전개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외한 건데 네, 수식 과정 수식 전개는 이제 원래 DPO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수식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뒤에 ZX라는 게 Y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버린 파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전체 옵티마이제이션에 Y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는 GX는 이제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왼쪽 아래에 레퍼런스 이미 한 번 학습된 모델과 보상 모델을 합쳐가지고 어떤 가상의 파이스타라는 모델을 디파인 하는 거예요. 저 빨간색 파트가 요 파이스타가 요걸로 디파인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은 ZX는 이제 Y에 인디펜던트 하니까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그 Y를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 식이 잘못됐네요. 저기 X가 D에 이제 분포를 따를 때 데이터셋 분포를 따를 때 뒤에 마이너스 로그 GX가 있어야 되죠. 근데 사실 저희는 X는 어차피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쭉 볼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긴 하고요. 그래서 그 오브젝티브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파이스타와 파이 레퍼런스 사이 파이스타, 파이 레퍼런스 그리고 R 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서 어떤 샘플 하나가 다른 샘플보다 더 확률이 높을 그러니까 더 선호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선호될 확률을 구하는 과정은 이제 그 로짓 밸류 계산한 거 아시죠? 시그모이드 펑션. 그 시그모이드 펑션 계산한 것과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걸 계산을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미니마이즈하는 로스 파트를 보면은 로그 프롭을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설명이 너무 이상한 부분 아,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니요.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아, 네네. 부분에서 그럼 만약에 저희가 뭔가 네. 다른, 이제 위에서는 이제 저 리워드랑 KL 다이버전스를 썼는데 그거 말고 다른 식으로 갈아 낀다거나 해가지고 다른 이 미니마이제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DPO의 컨트리뷰션은 아니고 RLHF의 컨트리뷰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다른 걸 사용해서 무언가 해보고 싶다고 하면 음, 글쎄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reinforcement 러닝의 이제 폴리시가 되는 거라서 혹시 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아니 저도 뭐 생각을 해봐야 일단 되는 상황이라. 네.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쵸. 아마 이제 reinforcement 러닝에서 쓰는 다른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다면 그걸 DPO가 한 비슷한 유도 방식으로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변환하는 거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좋은 생각인 네네. 것 같습니다. 네네네. 혹시 질문 하실 그 구상 교수님 아, 질문하실 네네. 때도 네. 그, 그러니까 읽으면서 계속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네. 학습을 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인간이 학습하는 구조랑 되게 흡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고 정답이 나오면 이 풀이 과정이 옳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또 이제 계속 학습을 하고 그러면 이 과정이 사실 계속 진행되면은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하기에는 뭔가 그 과정에서 좀 그러니까 셀프 트레이닝 과정에서 잘못된 샘플이 있더라도 나중에 가서 그걸 뭔가 스스로 이제 커렉션도 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이제 더 잘 풀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왜 네. 성능이 그래서 100까지 가지 않고 40에서 멈추는지, 그 리미테이션 어디 아,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성능 리미테이션이요. 네. 그러니까 GSM은 아까 저기 김성민 학생 저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쉬운 문제인데, 왜 거기서도 저렇게 낮은 성능이 나올까? 어떤 게 더 되어야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어, 일단 가장 큰 파트 중에 하나는요. 그 이거는 저도 읽으면 살짝 궁금증이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익스큐션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익스큐션 시킬 때 위에 익스큐션 그 이밸루에이션 결과가 밑에 수식에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사실은 위에서 수식이 틀려서 결과가 틀렸으면은 덮어 씌웠으면은 밑에 수식에서 똑같이 갖다 써야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계산 과정이라고 하면. 근데 이런 게 되었는지 일단 첫 번째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 이런 수식들의 계산 능력이 아마 LLM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한계가 나타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기본적으로 많이 작은 편이죠. 사실 8빌리언 정도 되면 이제 한 60%가 60%, 70%가 나오는 건데 이 모델들 같은 경우에 1빌리언도 안 되는 모델들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에 이제 숫자 인코딩을 진짜 숫자 그 자체로 넣어버리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를 인코딩하고 계산식을 잘 인코딩하는데 뭔가 한계점이 있지 않나라고도 개인적으로 추측해보고. 아, 네. 그러니까 말씀 종합해 보면은 일단 파라미터 수가 네네. 적어서 여기까지 이 정도의 리즈닝 하는 능력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네네네. 연산을 하는데 그 연산 간의 어떤 그 연속적인 펜던시. 그 네. 관계 이런 것들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LLM이 숫자를 텍스트랑 다르게 인식을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네. 다 공감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채팅에 질문이 올라와서요. DPO가 모델이 내뱉은 답에 대해서 선호도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 그러니까 모델이 어떤 질문을 받아서 답을 여러 개를 내뱉으면 그 중에 정답이 맞았으면은 이 추론 과정도 이 추론 과정을 선호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사실 DPU가 선호도 순위를 부여하는 건 아니고 그 정답이 맞았으면은 선호도를 거기다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진정한 의미의 셀프 트레이닝 파트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와닿 잘 모르겠는데 그 사실은 데이터셋이 있고 이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DPO를 쓰는 거고 이 외에 다른 모델들이 개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슈도 레이블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답이 그 모델이 내뱉는 게 이제 어떤 리즈닝 과정과 앤서를 내뱉는 건데 앤서가 맞았으면 리즈닝이 선호된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슈도 레이블링 과정이 없어야 사실은 자동화가 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들을 하려면 뭔가 골든 앤서나 혹은 자동화된 이벨리에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RLHF 같은 경우에 이걸 위해서 사실은 리워드 모델을 쓰는 것도 간주해도 상관없죠. 아, 네. 감사합니다. 좀 덧붙이자면 원래 DPU는 그렇게 사람이 선호 정보를 입력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그거 대신에
만약에 결과가 옳다면 그 과정도 옳다라는 그 가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프리퍼런스를 계산을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호도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신 게 잘 이해 안 됐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DPO는 두 개의 답이 있을 때 두 답 중에 어떤 게 더 정답에 가까운지, 정답의 확률이 높은지를 학습을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윈 그룹과 루즈 그룹이 있을 때 저도 사실 이게 페어와이즈 데이터로 이해를 했는데 그 논문 설명에서는 5개를 생성을 하고 윈, 루즈를 분류했다고만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해서 이게 어떻게 페어를 지었는지나 뭐 그런 내용은 따로 없어서. 그건 아마 컨트라스티브 러닝처럼 5개 중에 한 개가 답이라면, 그 1번이 답이라면 1번은 네, 2번보다 선호된다, 1번이 3번보다 선호된다, 이렇게 이제 뭐 네, 4개의 다 페어가 넣었을 수도 생기는 있을 것 셈이니까. 다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저 그림 밑에 보면 preferred 네, response, not preferred response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네요. 이거 해당 그림은 제가 그린 거라서요. 이거 아마 직접 그리신 논문. 거예요? 네, 직접 그린 겁니다. 참 엄청 잘 그리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 만약에 더 질문이 네, 없으시면, 네, 오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